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보다 이 공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공화주의고, 그러면 유일하게 지배를 받는 건 바로 김 변호사, 음, 요번에 그 탄핵 판결이 났잖아. 음, 그래서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읽기가 쉽긴 했지만 판결문 자체에 좀 해석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좀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은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치 순화적 기능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교과서적 내용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없을 순 없어. 근데 이제 변호사, 법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뭐 누가 옳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이제 좀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판결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어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헌재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이 판결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는 민주주의 정도는 너무 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라는 단어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공화제 그리고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그 공화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개념이나 아니면 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공화주의를 실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쎄 뭐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지만 한때 뭐 권위주의 체제에 있어서 뭐 공화당? 공화당도 있었고 또 뭐 어쨌든 북한도 공화국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공화라는 얘기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화주의라는 게 우리 제가 강조했지만 나는 이제 한마디로 공화주의를 표현하면 내 위에 어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또 본인의 의지를 실현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저 민주정 내에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제 공화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이번 탄핵 사태에 있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거야. 아무래도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뭐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 이제 군대까지 동원해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의사를 강제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보였잖아. 그런 측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화주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고. 물론 그리고 헌재도 야당 얘기도 했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떤 정치색을 띠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비판을 감내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건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마찬가지야. 결국 그거는 헌재가 언급했듯이 여나 야나 이 공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없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제로 관철하려고 하고 강제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보다 이 공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공화주의고, 그러면 유일하게 지배를 받는 건 바로 법이야. 그러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한 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내 위에 아무도 없고, 그럼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바로 법밖에 없어. 법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추후에 이 공화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헌재 판결에서 뭐, 이 우리에게 준 일종의 소명이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이 굉장히 잘 쓴 판결이고, 좋은 판결문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금과 옥조가 될 수는 없어. 이게 모든 거에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21세기의 어떤 군사개혁이라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좀 상식적인 면으로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이게 완전 도그마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향점으로서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판결문이라고 나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여담이지만 뭐 판결문을 이렇게 필사를 하거나 너무 이 판결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또 막 뭐 울음을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 근데 어쨌든 판결문이라는 거는 결코 단 한 사람이 쓸 수는 없어. 재판관만 판결문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감히 예단하건대 그 판결문 114쪽에 이르는 판결문인데, 전체 판결문을 여러분 그걸 다 읽어봤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 이 각 대리인들이 쓴 그 의견서가 있을 거야. 그 의견서들이 다 종합된 거야. 그 안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야당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녹아들여져 가 있는 게 판결문이고, 모든 재판이 다 마찬가지야. 언제 가끔 보면 내가 쓴 의견서가 막 판결문에 90%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굉장히 뿌듯하지.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어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헌재 판결문이라는 건 결코 재판관들이 전부 다 쓴 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각 대리인단들이 쓴 그 주옥 같은 서면들,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잘 썼을 거야. 대단한 변호사들이 거기 합류를 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최소한 반 이상은 거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볼 때 그 재판에 참여했던 그 각 측 대리인들, 그리고 각 연구관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네.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 좀 이해가 잘 되고, 판결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알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다음에 이런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또 그치. 있으면 내가 또 설명 한번 좀 요청을 해볼게. 오케이.